안녕하십니까. 서경란입니다. 네, 오늘은 ADHD 아동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ADHD는 어떤 아이들이죠? 산만한 네,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5 내지 10% 아이들이 ADHD입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가 한 반에 한 30명 남짓되기 때문에 한 반에 대여섯 명까지 ADHD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ADHD가 아니라도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요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 학교 폭력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2명 중에 1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아이들이 대체로 70% 이상 초등학교 때 이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런 학교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알고 계세요? 치료받는. 바로 ADHD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교 폭력의 중심에 ADHD 애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아무데나 불쑥 끼어들어가서 참견하고 해방을 놓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죠. 처음에는 피해자로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공격자로 돌변을 하게 되면서 폭력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ADHD를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잠실 쪽에서 정신과 의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ADHD와 난독증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ADHD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일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치료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난 민규 때문에 칭찬 소리에 갑자기 앉아있는 아저씨였는데 침을 뱉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바로 ADHD입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내 아이면 어떨까요? 속상해요. 답답하시죠? 도대체 얘가 치료가 될까? 크면 뭐가 될까? 걱정이 많아지실 겁니다. 실제로 얘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가면 친구들 계속 참견을 하고 방해를 놓다 보니까 얘하고 짝을 하겠다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에도 거의 들어눕다시피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그럼 선생님한테 욕을 합니다. 네, 여기 동영상에도 나오지만은 낯선 아저씨 얼굴에 침을 뱉고 아유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의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서 볼 수 있는 ADHD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의가 계속 옮겨 다니는 주의 산만 증상이 있고요. 또 행동이 굉장히 많죠. 과잉 행동. 그다음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와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충동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ADHD라고 하려면은 7세 이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ADHD라고 합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래 아이들 중에서 아주 심한 아이들만 우리가 ADHD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ADHD라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활달한 아이. 네,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ADHD 아이들을 그냥 두면 4명 중에 1명은 반항성장애, 품행장애,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이코패시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환경이 아주 불우했고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또 전과 15번.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10개? 네, 18개입니다. 와. 전혀 다른 결과가 된 거죠. 와. 펠프스 같은 경우는 7세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병원에서 ADHD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펠프스 팔이 굉장히 길죠. 야, 팔이 긴 괴물, 너랑 안 놀아.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애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을 점점 공격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를 운동을 시켜라 이런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수영을 시켰습니다. 수영을 시켰는데 펠프스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누나 2명이 수영 선수라서 펠프스를 물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물과 친해진 거죠. 그렇지만 수영을 자유형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물을 안 보고 해도 되는 배영부터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케이스를 우리가 치료를 했거든요. 어떻게 치료했는지 같이 보시죠. 제작진은 민규의 치료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민규에게 몇 가지 규칙을 어기면 벌이 갈 것이고 잘하면 상을 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규의 산만함을 제어하기 위해 집중력 유지 훈련을 위한 내레반 치료, 그리고 정서 안정을 위해 모래놀이 치료를 네, 집중력 훈련하는 자세 보셨죠? 네. 그래서 무슨 치료자 회의를 했어요. 저랑 부모랑 여러 치료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치료 원칙을 정하고 병원에서는 뇌파 훈련하고 또 모래놀이 치료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럼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해주셔야 될지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보면 칭찬할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죠? 그렇지만 눈을 뜨고 칭찬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칭찬을 하다 보면은 얘가 아 나도 칭찬을 받는구나. 그럼 뭔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이 케이스에 나온 아이는 미니어처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저희들이 칭찬 스티커를 줬습니다. 그래서 칭찬 스티커가 몇 개 모이면은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그렇게 해서 정말 얘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아반떼, 티코, 나중에는 소방차, 뭐 경찰차까지 다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 자동차가 쌓이면서 점점 행동이 좋아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얘한테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라든가 칠판을 지운다거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얘가 의외로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잘하고 나왔을 때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행동이 점점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를 엄마한테 지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얘가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엄마는 수학은 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수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영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얘는 재미있는 것부터 먼저 영어부터 가르쳐라 해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80점, 90점, 100점을 한번 받은 거예요. 100점을 딱 받으니까 얘가 루저가 위너가 된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가 갑자기 수학을 어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렇게 영어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공부를 재밌고 흥미로운 거 위주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1시간 동안 꼼짝 말라고 하면은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분 집중하고 5분 쉬고 20분 집중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 우리 애가 집중이 안 되는데 바둑이나 서예를 시켜야 될까요? 운동을 시켜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습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경우가. 예, 경우가 다르지 않고요. 대부분은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소비를 하고 나면은 차분해지죠. 어. 또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때 쾌감이 오죠. 그 쾌감이 나올 때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나오면서 그 신경 물질이 집중을 하게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학습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친구 사귀기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충동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불쑥 끼어들어서 친구를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친구가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고 너의 순서를 기다려서 끼어들어서 자기 주장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 Stop, think, doing.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일단 stop 하고 생각을 해라. think.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 이것을 무한 반복을 시킵니다. 무한 반복을 시키면 장기 기억으로 딱 저장이 되면서 자동화가 돼요. 그래서 아이가 새로운 상황이 딱 되면은 stop, think, doing 이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think aloud라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계속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친구 얘기를 잘 들으라 그랬어.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나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말로 하다 보면 자기 행동이 스스로 조절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해주시면 아이가 정말 좋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두뇌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 케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보시죠. 2달이 지난 후 민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장난치지 말고 한 줄씩 내려! 안전하게 한 줄씩! 민규가 정말 달라진 것일까? 우리는 민규 학원에 사전 약속을 하지 않고 찾아가 봤습니다. 민규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몸을 비틀지도 않고 지우개 연필을 가지고 놀지도 않고 선생님 말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정말 달라졌죠. 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ADHD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시죠? 예. 네. 근데 이분이 누구시죠? 조심히 씨. 네, 이분이 바로 어릴 때 아주 심각한 ADHD였습니다. 이분이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손짓 발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익살스러운 그런 표정도 짓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 책, 리틀 몬스터라는 책을 지은 이 로버트 저겐이라는 대학 교수가 특수교육 분야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바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개구장이였습니다. ADHD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이 ADHD였기 때문에 ADHD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현재 ADHD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 계십니다. 이거는 국내에 번역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ADHD도 잘 치료하면 유명한 수행선수도 될 수 있고 대학 교수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